이것은 불가능하다. 명백히 조작된 영상일 것이다. BBC의 최고 제작자가 서울에서 촬영한 단 13분짜리 영상이 반경 직후 단 1시간 만에 전 세계 SNS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석권하며 지구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곧바로 연출된 것 아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판타지이다. 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미국의 CNN을 비롯하여 일본의 NHK, 프랑스의 르몽드 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이 진위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서울 청계천,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 런던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고, 파리는 즉각 생강 프로젝트의 도입을 발표했으며, 뉴욕 시장은 직접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대체 서울 청계천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기에 전 세계가 이 작은 하천에 이토록 집중하는 것일까요? 저는 BBC에서 15년간 범죄 전문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엘레나 큐르크입니다.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의 본거지에서 마약왕들을 심층 인터뷰했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파벨라에서 총격전 현장을 취재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살인율을 추적하고,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의 갱단 전쟁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제가 방문하는 모든 장소에서 경호원 배치는 필수였고, 방탄조끼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 창문 밖을 응시하는 것조차 위험한 행위였죠. 15년간 이렇듯 위험한 도시들만을 경험하며 저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폭력적이며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위험도는 비례하여 증가한다. 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 BBC 편집회의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편집장 로버트는 아시아 안전 도시의 실체를 파헤쳐 보자고 제안하며 엘레나 자네가 적임자야. 싱가포르, 도쿄, 서울 이 도시들이 정말 안전한지 아니면 철저한 감시와 통제로 구축된 위장된 평화인지 확인해보게 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후자일 것이라고 확신했죠. CCTV로 모든 것을 도배하고 시민들을 감시하면 누구나 피상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중에서도 서울을 첫 번째 취재지로 선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접한 하나의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청계천이라는 장소에서 새벽 2시에 젊은 여성이 이어폰을 착용한 채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아무런 경계심 없이 홀로 달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들은 너야 이것이 가능하다니 믿을 수 없다. 는 반응 일색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영상은 분명 조작되었거나 아니면 극도로 통제된 구역일 것이라고 어쩌면 외국인에게만 노출하는 북한식 쇼윈도 구역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의 촬영 파트너는 폴란드 출신으로 동유럽 마피아를 10년간 추적해온 베테랑 카메라맨 마렉 잔센이었습니다. 마렉, 서울 청계천이라는 곳 들어봤나? 제가 묻자 마렉은 나 그 밤에도 안전하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은 곳? 우스갯소리지. 바르샤바도 그렇게 홍보하다가 관광객들이 강도를 당했잖아. 라며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장비를 점검하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CCTV가 몇 대나 있을까? 1000대? 2000대? 경찰이 10m마다 서 있겠지. 시민들의 표정은 북한 주민들처럼 경직되어 있을 거야. 지난 6월 어느 날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첫 번째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항 안내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우리에게 다가와 BBC에서 오셨군요. 취재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끼리 진행할게요. 라고 답하자 직원은 그럼 혹시 청계천에 가실 거면 밤이 훨씬 아름다우니 꼭 밤에 가보세요. 사람들도 많고요. 활기찹니다. 라고 권유했습니다. 마렉과 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밤에 가라니? 사람이 많다고? 보통 위험한 도시에서는 정반대로 주의를 주는데 말입니다. 그곳이 안전한가요? 제가 대문자 직원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안전하다니요? 당연히 안전하죠. 청계천인데요. 당연히 라는 단어는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마치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한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기사님은 60대 정도로 보였는데 우리가 촬영 장비를 싣는 것을 보더니 방송 촬영하시나 봐요.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청계천이요. 밤 풍경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기사님은 백미러로 우리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밤에 청계천 가시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촬영하기 힘드실 텐데, 특히 금요일 밤에는 거의 축제 분위기거든요. 버스킹도 하고 프리마켓도 열리고요. 새벽에 조깅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요즘 새벽 러닝이 유행이라서요. 말에기 폴란드어로 중얼거렸는데 저는 그 말이 아마도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뜻이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 역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청계천에 가실 거면 새벽 5시쯤 가보세요. 해 뜨기 전 청계천이 정말 아름다워요. 조깅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 시점에 이르자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밤과 새벽에 청계천을 추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취재했던 그 어떤 도시에서도 이러한 권유는 없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는 해가 지면 절대로 외출하지 말라였고, 요하네스버그에서는 호텔 밖으로 나가지 말라였으며, 시날로아에서는 혼자 다니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경고뿐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마렉과 저는 호텔방에서 작전을 세웠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사전 답사를 가자. 장비 없이 그냥 관광객처럼. 그래야 진짜 위험한지 아닌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밤 11시, 우리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청계천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였죠. 거리에는 여전히 인파가 많았고 상점들도 대부분 불을 밝히고 영업 중이었습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런던이나 파리와는 형역이 달랐습니다.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밤 11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축제와 같은 활기가 넘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충격은 청계천을 따라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밤 11시 15분, 청계천을 따라 걷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고 부모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렉, 기록해. 밤 11시에 아기를 데리고 나왔어. 런던이었다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거야. 조금 더 걷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벤치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대부분이 혼자였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 그저 멍하니 물을 응시하는 사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소지한 물품들이었습니다. 핸드백을 옆에 무심히 내려놓거나 노트북을 벤치에 그대로 둔 채 화장실을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 노트북을 두고 갔어. 제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5분 후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도 노트북은 온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어둡고 으슥할 법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 2명이 앉아서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영어로 말을 걸었죠.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신 것이 안전한가요? 그들 중 한 명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기가 어딘데요? 청계천이잖아요.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데. 가장 안전한 곳이라니요? 제가 놀라 묻자 그녀는 네. 항상 사람이 있고 다들 서로 신경 써주거든요. 어제도 제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뒤에서 아저씨가 뛰어와서 전해주셨어요. 마렉은 카메라가 없는 것이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벽 12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혼자 조깅하는 여성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어폰을 낀 채 레깅스와 러닝화 차림으로 아무런 방어 자세 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중 한 명,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을 멈춰 세웠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시간에 혼자 뛰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그녀는 이어폰을 빼며 되물었습니다. 무섭다고요? 왜요? 그러니까 새벽이고 혼자고. 제가 머뭇거리자 그녀는 외국분이시구나. 여기는 새벽이 오히려 뛰기 좋아요. 시원하고 사람도 적당히 있고 위험한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라고 미소 지으며 다시 달려갔습니다. 새벽 1시, 우리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매우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대였습니다. 가격표와 현금 통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말액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최지수, 칠초이 지수 씨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다들 알아서 계산하고 가져가세요. 가끔 잔돈이 없으면 다음에 와서 내기도 하고요. 도둑은 없나요? 제가 묻자 그녀는 글쎄요. 제가 일한 지 1년인데 한 번도 못 봤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새벽 2시, 청계천은 여전히 생기가 넘쳤습니다. 벤치에서 컵라면을 먹는 직장인들, 자전거를 타는 배달원들, 산책하는 노부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경찰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5년간 제가 취재한 모든 안전한 도시는 경찰력에 의해 그 안전이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새벽 3시, 우리는 호텔로 복귀했습니다. 말액이 말했습니다. 엘레나, 우리가 방금 무엇을 목격한 거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일 카메라로 전부 담아야 해.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올린 저의 신념, 즉 인간은 폭력적이다 라는 명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도시가 거대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다면, 다음 날 저는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경악스러운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저는 마렉과 함께 완전한 촬영 장비를 갖추고 다시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새벽 5시에 사람들이 나올까? 마렉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새벽 5시인데 이미 수십 명이 조깅을 하고 있었고 그 대부분이 여성이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혼자 혹은 둘씩 짝을 지어 달리고 있었죠. 저는 50대로 보이는 여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나오십니까? 네, 3년째요. 여름엔 4시 반, 겨울엔 5시 반쯤 나와요. 혼자 나오시는 것이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진심으로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안하다니요? 왜요? 여기 청계천인데. 오히려 집 앞 골목보다 안전해요. 항상 사람이 있거든요. 새벽인데도요. 새벽이 뭐 어때서요? 저기 보세요. 다들 운동하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켜준다. 마레기 카메라를 돌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확실히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미묘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한 젊은 여성이 신발끈을 묶다가 이어폰을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던 중년 남성이 주워주고 갔습니다. 한 할머니가 물병을 벤치에 놓고 체조를 하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청계천 곳곳에서 단체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태극권, 에어로빅, 요가. 그런데 특별한 지도자도 없었고 회비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모여서 함께 운동하는 것이었죠. 한 태극권 그룹의 70대 어르신이 외국인인 저를 보더니 손짓으로 함께 하자고 권했습니다. 저는 못해요. 라며 손사래를 치자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영어로 통역해 주셨습니다. 괜찮아요. 따라하면 돼요. 결국 저는 어설프게나마 태극권을 따라했고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마렉이 나중에 말했죠. 15년 만에 네가 가장 행복해 보였어. 오전 7시 출근 시간이 되자 청계천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커피를 들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서두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마치 출근길을 만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은행원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청계천으로 출근하세요? 네, 일부러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요.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안전해서요? 안전도 안전인데 그냥 좋아요. 사람들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오후 3시 학교 시간이 되자 청계천은 또다시 달랐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는데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들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죠. 한 무리의 여고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학교 끝나고 여기 자주 와요? 네, 거의 매일이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기 좋아요. 부모님이 걱정 안 하세요? 왜요? 청계천인데. 엄마도 어릴 때 여기서 놀았대요. 저녁 7시 퇴근 시간에는 청계천이 활기로 넘쳤습니다. 회사원들이 치킨과 맥주를 들고 나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킹 공연이 여기저기서 열렸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죠. 한 버스커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데 관객 중 한 명이 지갑을 벤치에 놓고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동안 춤을 추고 돌아왔는데 지갑은 그대로였습니다. 밤 9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들, 유모차를 끈 부부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장난을 치게 하고 있었는데 손자가 실수로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을 튀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급히 사과했죠. 그런데 물 맞은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시원하네요. 밤 10시, 11시, 12시, 시간이 지날수록 청계천은 더 안전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의식하며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취해 있으면 주변에서 살피고 혼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은근히 거리를 두고 지켜봤습니다. 새벽 1시, 저는 극단적인 실험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갑을 벤치에 두고 100m쯤 떨어진 곳에서 관찰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수십 명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지갑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아주머니가 지갑을 보더니 주변을 둘러보고는 벤치 더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떨어질까봐 염려하신 것이었죠. 제가 다시 가서 지갑을 집으려 하자 그 아주머니가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지갑 조심해요. 아무리 청계천이라도 조심해야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것을요. 그때 한 관광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사진작가 클레망스 듀부아, 슬레먼스 듀부아였습니다. 당신 BBC PD죠? 아까부터 촬영하는 거 봤어요? 제가 3일 전부터 여기서 24시간 타임랩스를 찍고 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녀는 카메라 액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청계천의 24시간이 3분으로 압축된 영상이었죠. 보세요. 새벽 4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단 한순간도 사람이 끊기지 않아요. 정말이었습니다. 가장 한적할 것 같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도 최소 10명 이상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파리였으면 새벽 2시만 돼도 텅 비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고요. 클레망스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여기 사람들이 서로를 관찰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쳐다보진 않지만 은근히 신경 쓰고 있어요. 다음 날 저는 클레망스의 조언대로 다른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 청계천 한복판에서 마렛과 큰 소리로 말다툼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소리를 지르며 화난 척했죠. 3분도 차이 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 중년 남성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한 여대생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죠. 심지어 한 할머니는 편의점에서 물을 사와서 건네주셨습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설명하자 다들 안심하며 웃었지만 몇몇은 계속 곁눈질로 지켜봤습니다. 오후 2시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 울고 있는 척했습니다. 5분 만에 3명이 다가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근처에 앉아서 은근히 지켜봤죠. 한 아이가 엄마에게 뭐라고 하더니 제게 다가와 사탕을 건넸습니다. 아줌마, 이거 드세요. 달콤해요. 그 순간
연기가 아닌 진심의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 6시, 우리는 청계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 구간을 걸으며 촬영했습니다. 구간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디든 안전하다는 느낌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을지로 구간이었습니다. 오래된 공구상과 인쇄소들이 늘어선 곳인데 밤이 되면 으슥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가게 주인들이 밤늦게까지 청계천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철물점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가게를 여시네요. 청계천 생긴 뒤로 밤 손님이 많아져서요. 그리고 우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더 안심하잖아요. 가게 주인들이 일종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네요. 파수꾼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웃이죠. 이웃끼리 서로 돌보는 거예요. 밤 8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취객이 벤치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를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쯤 뒤 그가 깨어났을 때 옆자리 중년 남성이 물을 건넸습니다. 많이 취하셨네요. 집에 갈 수 있겠어요? 취객이 비틀거리자 2명이 더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택시 타는 것까지 도와주고는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밤 10시 청계천 광장에서 작은 프리마켓이 열렸습니다. 수제 액세서리, 빈티지 옷, 그림 등을 파는 작은 상점들이었죠. 놀라운 건 대부분 무인 판매되었다는 것입니다. 가격표와 계좌번호만 적혀 있고 물건을 가져간 뒤 송금하는 방식이었어요. 한 판매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둑은 없나요? 가끔 깜빡하고 안 내는 분들이 있는데 다음에 와서 2배로 내고 가세요. 미안하다면서요. 새벽 12시 우리는 마지막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마렉이 8만 원짜리 블루투스 이어폰을 벤치에 두고 화장실에 간 척했죠. 15분 뒤 돌아왔을 때 이어폰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대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이어폰 위에 휴지를 덮어놓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슬에 젖을까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마렉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엘레나, 나 폴란드 돌아가면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나도 런던 가면 마찬가지야. 그때 또 다른 관광객이 우리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온 유튜브 크리에이터 루카스 스미스였습니다. 나 전 세계 도시에서 지갑 떨어뜨리기 실험을 하고 있어요. 뉴욕에서는 3분 만에 사라졌고 로마에서는 1분이었죠. 서울은 어떨까요? 현금이 얼마나 들어있죠? 제가 묻자 300달러, 한국 돈으로 40만 원 정도?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렉이 말했습니다. 해보자. 진실을 확인하는 거잖아. 다음 날 오후 미대의 시 청계천에서 가장 붐비는 광통교 근처에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루카스가 지갑을 실수로 떨어뜨리고 모르는 척 계속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50m 떨어진 곳에서 촬영했죠. 30초도 안 돼서 한 여성이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그녀가 루카스를 불렀지만 그는 못 들은 척 계속 걸었죠. 그러자 그녀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었는데도 전력 질주했어요. 아저씨, 지갑이요. 결국 100m쯤 달려와서 루카스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루카스가 감사 인사를 하며 10,000원을 주려 하자 그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조심하세요. 2번째 실험은 저녁 7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해보기로 했죠. 현금 50만 원이 든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번엔 더 빨랐습니다. 10초 만에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아가씨, 지갑. 중년 남성이었는데 지갑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금 맞네요. 조심하셔야죠. 청계천이라도 조심하는 게 좋아요. 3번째는 밤 10시였습니다. 마렉이 지갑을 벤치에 놓고 일부러 자리를 떴습니다. 10분 뒤 돌아오기로 했죠. 5분쯤 지났을 때 한 할머니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지갑을 들고 근처 편의점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따라가 보니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고 계셨습니다. 젊은이가 지갑을 놓고 갔어.
찾으러 올 테니 맡아둬. 마렉이 나타나자 아르바이트생이 반갑게 지갑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맡기고 가셨어요. 다행이네요. 네 번째 실험은 새벽 2시, 가장 한적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지갑이 아니라 최신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습니다. 200만 원짜리 아이폰이었죠. 청계천을 걷던 배달 라이더가 발견했습니다. 그는 폰을 들고 한참 고민하더니 경찰서 위치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다가가서 제 폰이에요. 라고 하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경찰서 가려고 했거든요. 제 폰인데 잃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5번째 실험이 가장 극단적이었습니다.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떨어뜨리고 도망치듯 뛰어갔죠. 저기요, 잠깐만요. 여러 명이 동시에 불렀습니다. 한 청년이 전속력으로 뛰어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돈 봉투요. 제가 영어로 내 것 아니에요 라고 하자 그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방금 떨어뜨렸잖아요. 결국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경찰서 가져가요. 주인 찾아줄 거예요. 그 청년은 정말로 300만 원을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유실물로 등록되어 있었죠. 루카스가 혀를 찼습니다. 15개국에서 이지 실험을 했는데 서울이 유일해요. 100% 돌려주는 도시는. 그날 밤 우리는 청계천 벤치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마렉이 말했죠. 이제 알겠어. 왜 사람들이 밤에 나오는지. 왜 안전하니까가 아니라 서로를 믿으니까.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한국인 청년이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나 봅니다. 영어로 말을 걸어왔죠. 그게 바로 청계천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충격은 다음날 벌어졌으니까요. 다음날 새벽 4시 저는 혼자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마렉은 호텔에서 쉬고 있었죠. 24시간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카운터에는 앳된 얼굴의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최지수, 초입 지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혼자 일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새벽엔 혼자예요. 무섭지 않아요? 최지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새벽 손님들이 더 친절하세요. 새벽에도 손님이 많나요? 조깅하는 분들, 택시기사님들, 야근하고 퇴근하는 직장인들 꽤 있어요. 그때 술 취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냉장고로 갔죠. 저는 긴장했지만 최지수 씨는 담담했습니다. 김 사장님, 또 술 드셨네요. 지수야? 미안. 술 취해 소금 드릴까요? 고마워. 취객은 물건값과 함께 10,000원을 더 냈습니다. 팁이야. 새벽에 고생하잖아. 에이, 안 받아요. 그냥 집에 조심히 가세요. 취객이 나간 뒤 제가 물었습니다. 단골이에요? 네, 동네 인쇄소 사장님이에요. 매일 밤 오시는데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어요. 그래도 취객은 위험하지 않나요? 최지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2년째 일하는데요. 진짜 무서운 일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뭐였어요? 작년 겨울 산퍼 새벽 3시쯤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이상했죠.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저는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5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밖에서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동네 아저씨 3분이었죠. 최지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 분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뭘 찾으세요? 되게 부드럽게 물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나가버렸어요. 우연히 들어온 건가요? 아니요. 나중에 들어보니 CCTV로 보고 계셨대요. 근처 가게 사장님들이요. 제가 새벽에 혼자 일하니까 항상 신경 써주세요. 그 순간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죠? 지수야, 커피 하나 줘. 아, 외국분이네? 관광객이세요? 제가 BBC PD라고 하자 아주머니가 신이 났습니다. 아이고, 방송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청계천 좋죠? 세계에서 제일 안전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우리가 만드니까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근처에서 35년째 분식집을 운영하는 윤미선, 요은미손 씨였죠. 청계천 복원 전부터 여기 있었어요. 그때는 좀 위험했죠. 근데 청계천 생기고 사람들이 변했어요. 어떻게요?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게 됐죠.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산책하고 얼굴 익히니까 모르는 사람도 우리 동네 사람이구나 싶고. 윤미선 씨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작년에 새벽에 달리던 청년이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발목을 다쳤는데 못 일어나고 있었죠. 새벽 3시였어요. 그래서요? 10분도 안 돼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조깅하던 의사 선생님이 응급 처치하고 택시기사님이 병원까지 태워주고 누군가는 그 청년 오토바이를 안전한 곳에 옮겨뒀죠. 새벽 3시예요. 그럼요. 청계천엔 24시간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때 최지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새벽에 갑자기 복통이 와서 쓰러질 뻔했는데 손님 한 분이 대신 카운터 봐주시고 다른 분이 약국까지 뛰어가서 약 사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청계천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웃이죠. 윤미선 씨가 덧붙였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우리도 처음엔 그랬고. 근데 매일 보다 보니 정들다 보니 가족 되는 거예요. 새벽 5시가 되자 조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지수야, 오늘도 수고해. 파이팅. 따뜻한 거 마셔. 지나가는 사람들이 최지수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위험하면 다 달려올 거예요. 확신해요. 작년에 한 번 확인했어요. 장난으로 비명을 질렀더니 30초 만에 10명이 뛰어왔어요. 혼났죠. 왜 장난치냐고.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혼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이 많은 사람이 날 걱정해 주는구나 싶어서. 제가 편의점을 나올 때 최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청계천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사랑이에요. 서로를 향한 사랑. 그게 우릴 안전하게 만들어요. 밖으로 나오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에는 이미 수백 명이 운동하고 있었죠. 한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와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외국분인데 새벽부터 돌아다니네. 물 마셔요. 한국 여름 더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모두를 돌본다는 것을요. 그런데 정말 범죄가 없는 걸까요? 경찰은 뭐라고 할까요? 종롱경찰서는 청계천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서장실에서 만난 박정환 서장은 예상과 달리 캐주얼한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도 없이 셔츠만 입고 있었죠. BBC에서 오셨다고요? 청계천 취재? 네, 밤의 안전성에 대해 궁금해서요. 박 서장이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청계천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시민들이 지켜요. 우린 그냥 백업이죠. 그는 노트북으로 여러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청계천 일대 강력범죄율 0.00기룡동 2%, 세계 최저 수준이죠. 소매치기 3년간 제로, 절도범죄 5년간 제로. 어떻게 가능하죠? 500대의 CCTV, 그것도 도움되죠. 하지만 진짜는 500만 개의 눈이에요. 박 서장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람들 다 잠재적 경찰이에요. 누가 위험에 처하면 모두가 달려들죠. 실제 사례가 있나요? 작년에 소매치기 미수가 한 건 있었어요. 중국 관광객 가방을 노렸는데 3초 만에 제압당했죠. 경찰이요? 아니요, 시민 5명이.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범인은 울고 있었고. 박 서장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남성이 이리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시민들이 그 범인을 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었죠. 그래서요? 범인이 백수 3년차 돈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한 아주머니가 김밥을 사줬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범죄자한테요? 한국엔 이런 말이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미워해 봐야 소용없으니 도와주는 거죠. 박 서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청계천 자율방범대 아시나요? 60대에서 70대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매일 밤 순찰하시죠. 무기라도 들고? 아니요. 그냥 손전등이랑 호루라기.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범죄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시선이거든요. 그때 한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서장님, 청계천에서 지갑 습득 신고 들어왔습니다. 또요? 오늘만 3번째네요. 박 서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일상이에요. 범죄 신고보다 습득물 신고가 100배 많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청계천이 처음부터 이랬나요? 아니요. 2005년 복원 직후엔 우려가 많았죠. 밤에 위험할 거다, 노숙자가 모일 거다. 그런데 시민들이 바꿨어요. 처음엔 몇몇이 나와서 운동하고 그 모습 보고 더 많이 나오고 사람이 모이니 자연스럽게 안전해졌죠. 박 서장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함께 나가볼까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평일 오후 3시, 한적할 시간인데도 사람이 많았죠. 저 할아버지 보이세요? 박 서장이 벤치에 앉은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전직 육군 대령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4시간씩 앉아 계세요. 왜요? 본인 말로는 보초 서는 거래요. 은퇴 후 할 일 없으니까 청계천 지킨다고. 조금 걸으니 또 다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분은 전직 교장 선생님. 학생들 학교 시간에 맞춰 나오세요. 혹시 탈선할까봐. 정말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요. 작년에 학생들 싸움 말리신 적도 있고 가출 청소년 설득해서 집에 보낸 적도 있어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박 서장이 곳곳을 설명했죠. 저 카페 사장은 새벽까지 영업하면서 CCTV 역할을 자처해요. 저 편의점은 24시간 비상약을 무료로 나눠줘요. 저 벤치에 앉은 아주머니들 동네 정보통이에요. 수상한 사람 있으면 바로 신고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발적이라고요? 네, 정부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를 위한 거죠. 그때 한 여성이 박 서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장님, 어제 그 할머니 찾으셨어요? 아, 네, 무사히 가족 만나셨어요. 신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성이 가고 박 서장이 설명했습니다. 치매 할머니가 길을 잃었는데 30분 만에 50명이 나서서 찾았어요. 경찰보다 빨랐죠.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게 지속 가능할까요? 박 서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청계천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20년째.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은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극단적인 실험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BBC 본사의 승인을 받아 연출된 위험 상황을 만드는 것이었죠. 밤 9시 청계천 한복판. 마레기 취객 연기를 하며 제게 접근했습니다. 큰 소리로 영어를 섞어가며 시비를 걸었죠. 마레기 영어로 헤이, 유, 왜 쳐다봐?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겁먹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놀랍게도 10초도 안 돼서 주변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먼저 20대 남성 둘이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무슨 일이세요? 마렉이 계속 큰 소리를 내자 순식간에 5명이 더 모였습니다. 40대 중년 남성이 마렉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이, 친구, 진정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여자한테 이러면 안 되지. 또 다른 여성이 제게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경찰 부를까요? 심지어 한 할머니가 마렉에게 다가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고, 술 많이 드셨네. 이러시면 안 돼요. 마렉이 당황해서 연기를 멈췄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물러났죠. 한 중년 남성이 마렉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물 마시고 정신 차려요. 여자친구랑 싸웠어요. 우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방송 촬영이라고.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아, 그래도 위험한 실험이네요. 진짜 취객이었으면 우리가 더 강하게 나왔을 거예요. 청계천에선 이런 일 용납 안 돼요. 2번째 실험은 새벽 1시. 이번엔 제가 벤치에 쓰러진 척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것처럼. 1분도 안 돼서 조깅하던 여성이 멈춰 섰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반응이 없자 그녀는 즉시 전화를 꺼냈죠. 여보세요? 189죠? 청계천에 여자분이 쓰러져 있어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한 남성이 제 맥박을 확인했고 누군가는 자기 점퍼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추울까봐. 3분 만에 1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둘러싸고 보호막을 만들었죠. 제가 일어나서 상황을 설명하자 한 아주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응급 상황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죠. 그래도 다행이네요. 안 다치셔서. 세 번째 실험이 가장 극단적이었습니다. 새벽 3시, 가장 한적한 시간, 마레기 절도범 연기를 했습니다. 제 가방을 낭가채고 도망가는 신용을 했죠. 도둑이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방향에서 동시에 사람들이 뛰어왔어요. 배달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쫓아왔고 조깅하던 남성이 전력 질주했으며 편의점에서 나온 아르바이트생도 뛰어왔습니다. 마렉은 20m도 못 가서 포위됐습니다. 야, 거기서 어디로 도망가? 마렉이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먼저 제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어요? 가방 맞죠? 우리가 촬영 중이라고 설명하자 배달 라이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심장 떨어질 뻔했네. 청계천에서 도둑질이라니. 조깅하던 남성이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봐요. 이런 일. 그래서 더 놀랐어요. 그들은 우리를 나무랐습니다. 이런 실험은 위험해요. 진짜 상황이었으면 우리가 다칠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청계천이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셨죠? 마지막 말을 한 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청계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죠. 새벽 운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자율방범대 이영철, 엘리 양철 회장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외국 분들이네. 밤새 뭐 하셨어요? 청계천 안전성을 취재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안전성? 그런 거 취재할 게 없어요. 그냥 안전해요. 왜 안전한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언제부터 이랬어요? 청계천 생기고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정이 많아요. 청계천이 그걸 끄집어낸 거죠. 그는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외국 가서 꼭 알려요. 청계천은 기술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런던의 동료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BBC 동료 제레미가 화면 너머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레나, 조작 아니야? 연출한 거지? 저는 그동안 찍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새벽 3시 여성들의 조깅, 무인 판매대, 지갑 실험, 가짜 위험 상황까지 10분간 영상을 본 후 겨울 화상통화에 참여한 5명의 동료들은 침묵했습니다. 결국 프로듀서 헬렌이 입을 열었죠. 엘레나,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이야? 런던이 원래 이래야 정상 아니야? 밤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게? 또 다른 동료 사이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이 10살인데 혼자 등교를 못 시켜. 100m 거리인데도. 서울은 어때? 제레미가 물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혼자 지하철 타고 학원 다녀. 미쳤군. 헬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브릭스턴에서 또 칼부림이 있었어, 대낮에. 우리가 정상이 아닌 거 맞지? 저는 마렉이 찍은 영상을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청계천 벤치에서 자고 있는 취객을 시민들이 지키는 장면이었죠. 런던이었으면 제가 물었습니다. 지갑 없어지고 휴대폰 없어지고 신발도 없어졌을 걸. 사이먼이 답했습니다. 제레미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대체 뭐가 다른 거야? 같은 인간인데. 저는 그동안 만난 사람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신뢰야.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우리도 법이 있잖아. 경찰도 있고. 헬렌이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법보다 먼저 서로를 믿어. 경찰보다 먼저 시민이 나서고. 사이먼이 뭔가 깨달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서로를 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헬렌이 말했죠. 엘레나, 다큐멘터리 제목 정했어. 이건 어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 서울 청계천의 교훈. 제레미가 반대했습니다. 너무 우울해. 마지막 안전한 도시 어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도시 이야기가 아니야. 사람이야.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일면에 우리 영상 캡처가 실렸던 거죠. 새벽 3시, 서울 여성이 혼자 조깅하는 도시. 기사는 충격적인 대조를 보여줬습니다. 런던 연간 강력범죄 14만 건, 서울 청계천 연간 강력범죄 2건, 런던 새벽 외출 자제 권고, 서울 청계천 24시간 시민활동, 런던 CCTV 40만 대, 서울 청계천 시민 500만 명의 눈.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트위터에는 서울 미라클, 자이의 서울 마이레이켈 해시태그가 트렌딩 1위에 올랐고 런던 시민들의 자조 섞인 댓글이 쏟아졌죠. 우리도 한때는 이랬는데 1960년대 런던은 안전했다고 할머니가 그러셨어.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구나. 그날 오후 런던 시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커크 PD님, 시장님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청계천 프로젝트를 런던에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싶으시대요. 저는 마렉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게 단순한 다큐멘터리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청계천에서 만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최지수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PD님 BBC 뉴스 봤어요. 런던도 청계천처럼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런던도 파리도 뉴욕도 청계천처럼 될 수 있을까?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호텔 로비에 각국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CNN의 마크 톰슨, NHK의 야마다 유카, 도이체벨레의 한스 밀러, 르몽드의 마리 뒤부아. 엘레나, 내 기사 때문에 난리야. 우리도 직접 확인하러 왔어. 마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카가 덧붙였습니다. 도쿄도 안전하다고 자부했는데 청계천 영상 보고 충격받았어요. 한스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장됐을 거야. 아시아 도시들은 항상 통계를 조작하잖아. 마리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확인하러 온 거 아니겠어? 우리는 함께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각자 다른 실험을 하기로 했죠. 마크는 $500를 벤치에 놓고 멀리서 관찰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죠. 오히려 바람에 날릴까봐 돌로 눌러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마크가 중얼거렸습니다. 뉴욕이었으면 5분도 안 걸렸을 텐데. 유카는 최신 카메라를 들고 취객 연기를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다가 카메라를 떨어뜨렸죠. 20만 엔짜리 장비였습니다. 즉시 3명이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카메라 떨어뜨렸어요. 조심하세요. 한 청년이 카메라를 들어 먼지를 털어주며 유카에게 건넸습니다. 비싼 거 같은데 다치지 않았나? 확인해보세요. 유카는 진짜로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도쿄 신주쿠에서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한스는 새벽 2시에 혼자 조깅을 했습니다. 독일인 특유의 큰 체구와 문신까지 있어서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파이팅! 심지어 한 할머니는 물 한 병을 건네주셨습니다. 외국분인데 고생이 많아요. 마리는 가장 극단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새벽 3시, 청계천 끝자락 가장 어두운 곳에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척했죠. 프랑스어로 돈이 필요해. 지금 당장 5,000 유로라고 외쳤습니다. 수상한 상황을 연출한 거였습니다. 10분 뒤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마리가 당황했죠. 누가 신고한 거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근처 편의점 사장이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새벽에 혼자 전화하며 울먹이길래 혹시 위험한 상황인가 싶어서요. 새벽 5시 우리는 다시 호텔 로비에 모였습니다. 한스가 먼저 입을 열었죠. 인정해야겠어. 이건 진짜야.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충격적인 취재야. 인간 본성에 대한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유카가 말했습니다.
일본도 배워야 해요. 우리는 시스템은 있지만 마음이 없어요. 마리가 정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명의 이야기예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계 5개 언론사 공동검증, 서울 청계천의 기적은 사실이다. 각자의 매체에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CNN은 지구상 가장 안전한 곳, 서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NHK는 서울의 기적, 도쿄가 배워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도이체벨레는 믿음의 도시, 베를린의 미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르몽드는 파리가 잃어버린 것을 서울에서 찾다라는 제목으로 반응은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죠. 서울 청계천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공존의 모델입니다. 구글 CEO는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기술이 아닌 신뢰가 만든 안전, 청계천에서 배웁니다. 일론 머스크도 반응했죠. 화성도시도 청계천처럼 만들고 싶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뉴욕 할렘가의 한 소년이 유튜브에 올린 댓글이었습니다. 우리 동네도 언젠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엄마가 밤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곳, 저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가능합니다. 서울이 증명했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엘레나, 큰일 났어. 헬렌이 새벽에 전화번호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다큐멘터리 조회수가 1억 뷰를 넘었어. BBC 역사상 최단 기록이야.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런던 시장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템스강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청계천을 모델로 한 안전한 밤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파리 시장도 뒤따랐죠. 생강 야간 안전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시민이 시민을 지키는 문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를린,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등 유럽 주요 도시들이 앞다투어 청계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놀라운 건 서울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청계천에서 만난 택시기사 문태호 씨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특별한 줄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건데. 분식집 사장 윤미선 씨도 비슷했습니다. 외국은 원래 그런가 보다 했죠. 밤에 못 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서울시청에서 만난 도시계획과 김민석 과장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청계천 복원할 때 안전 문제로 반대가 많았어요. 밤에 우범지대가 될 거라고. 그런데 정반대가 됐네요. 시민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공간만 제공했을 뿐. 2주 후 청계천 순례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도시계획과 경찰 관계자, 시민단체들이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뉴욕 경찰청장이 왔고 런던 도시계획국장이 왔으며 파리 시민안전위원회가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청계천 자율방범대 이영철 회장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내 가족이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달 후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런던 템스강에서 시민 자율 순찰대가 조직됐습니다. 500명이 자원했죠. 파리 생강에는 밤의 친구들이라는 시민 모임이 생겼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는 미드나잇 가디언을 시작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런던 템스강 야간 범죄율 40% 감소, 파리 생강, 주변 여성 혼자 다니는 비율 300% 증가, 뉴욕 센트럴파크 새벽 조깅 인구 10배 증가. 하지만 비판도 있었습니다. 문화가 다르다, 아시아라서 가능하다, 서구에는 맞지 않는다,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LA 스키드로 미국 최악의 우범지대에서 한인타운 주민들이 리틀 청계천 프로젝트 발을 시작한 거죠. 매일 밤 10명씩 조를 짜서 순찰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대화를 나누어 주었죠.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스키드로 한 블록의 범죄율이 제로가 된 것입니다. 노숙자 존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감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우릴 걱정해 주더군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지켜주기로 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가능한 곳에서 일어난 기적.
BBC 다큐멘터리는 파트 2를 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세계로 청계천 정신의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취재가 아니라 개인적인 방문이었죠. 마렉도 함께였습니다. 엘레나, 우리 인생이 바뀐 곳이야. 마렉이 청계천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15년 동안 인간의 악한 면만 봤는데. 새벽 5시 우리는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조깅하고 있었고 여전히 서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편의점에서 만난 최지수 씨가 반갑게 인사했죠. 피디님, 다시 오셨네요. 네, 보고 싶었어요. 여기가 런던도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조금씩이요. 청계천처럼 되려면 멀었지만 최지수 씨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금방이에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해돋이를 맞았습니다. 이영철 회장 할아버지가 다가와 말을 걸었죠. 또 오셨네. 이제 청계천 홍보대사 해야겠어요. 할아버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왜 이렇게 하세요? 보상도 없는데.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6.25 전쟁 때 내가 5살이었어요. 피난 가는 길에 부모님을 잃었죠. 그때 모르는 사람들이 날 먹이고 재워줬어요. 그는 청계천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나 했는데 이제야 갚는 거예요. 이 청계천을 지키면서. 마렉이 물었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왜 후회? 매일 밤 여기에 나오면 행복한데.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거 보면 뿌듯하고. 그때 조깅하던 젊은 여성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럼 네가 안전하게 뛰어야지. 여성이 지나간 후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 아가씨 매일 새벽에 뛰어요. 간호사인데 야간 근무 끝나고 운동한대.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안심한데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의 기적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 그것이 전부였다는 것을.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템스강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시민 순찰대와 함께 템스강을 걷습니다. 아직 청계천처럼 되려면 멀었지만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한 번은 한 할머니가 밤 9시에 템스강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처음엔 무서웠지.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렉은 지금 나이트 가디언이라는 다큐 시리즈를 제작 중입니다. 청계천 정신을 실천하는 세계 각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최근 그가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엘레나, 방금 베를린에서 놀라운 걸 봤어. 새벽 2시에 할머니가 혼자 산책하고 있었어.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지. 변화는 가능합니다. 청계천이 증명했으니까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 200개 도시에서 청계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 곳은 성공했고 어떤 곳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는 배웠죠.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서울의 한 시민이 제게 보낸 메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누군가 먼저 시작했고 그 용기가 전염됐어요. 이제 청계천은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뉴욕의 한 경찰관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청계천 영상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힘과 통제에만 의존했어요. 이제 시민을 믿어보려 합니다. 파리의 한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생강에서 처음으로 밤에 친구들과 피크닉을 했어요. 청계천처럼요. 무서웠지만 주변 어른들이 지켜봐 주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런던의 한 엄마 이야기입니다. 딸이 이제 혼자 학교에 가요. 100m지만 큰 진전이에요. 이웃들이 모두 지켜봐 주거든요. 청계천은 이제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의 철학이 됐고 하나의 운동이 됐습니다. 서로를 지키는 사회의 믿음으로 만드는 안전, 모두가 가족인 도시.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한국이라서 가능하다, 작은 지역이라 가능하다,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것을,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은 보편적이라는 것을,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당신의 도시는 어떤가요? 밤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나요? 아이들이 혼자 다닐 수 있나요? 서로를 믿을 수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청계천을 기억하세요. 천만 도시 서울의 한복판에서 매일 밤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드는 건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것을, 할머니가 김밥을 사주고 청년이 길을 알려주고 아저씨가 물을 건네는 그런 작은 친절이 모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만들었다는 것을, 당신의 도시도 청계천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시작이 필요할 뿐입니다. 누군가의 첫걸음이, 누군가의 용기가, 누군가의 믿음이, 그것이 바로 제가 청계천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안전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것이라는 걸. 지금까지 BBC PD 엘레나 커크가 서울 청계천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도시는 청계천 정신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밤거리를 걸으며 느꼈던 불안감이나 반대로 이웃의 도움으로 감동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도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